지금 이 시간부터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여러 현안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모든 시군이 다 어려웠습니다만 특히 의정부시 여러 가지 또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의정부을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정말 힘든 시기에 초선 의원으로서 또 여러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네. 2020년 21대 국회 소회를 좀 여쭤볼까요?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7개월, 오늘 딱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초선에 들어갔는데 7개월 동안 이렇게 가만히 짚어봤더니 2, 3개월은 그냥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갖고 또 나머지 한 4개월 동안은 이제 정기국회가 들어가고 네. 국정감사 들어가고 또한 이제 인사청문회가 한 3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없이 이렇게 그냥 7개월을 보내고 왔다. 그러나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 제가 행안위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법안들을 좀 만들어냈고 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야 합의로 다 이루어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책임감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활동 가운데 저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 가운데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 경기도 분도 문제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당선되고 난 뒤 경기도 분도가 첫 임무다라고 강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고요. 1호 법안, 경기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는데 사실 여러 법안들이 지금까지 논의가 됐는데 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이 법안, 그전 법안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전 법안들하고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네. 거의 같은 법안이지만 이제 그게 그 법안이 분도로 나누자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보통 입법기라는 게 이제 보통 지금 21대잖아요. 네. 지금 발의가 되면 4년 뒤에 계속 그 다음 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입법기 안에 그냥 만료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2014년부터 19대 때부터 네. 이렇게 그 법안들이 이제 계속 평화통일특별도 경기북도 설치 이런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21대에 들어서 새로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이제 제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경기북도 설치는 또 여야 의원이 공교롭게 같이 또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김성원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가 발의가 네.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거기에 대한 따르는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김성원 의원 발의는 이제 10개 시군을 뒀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이제 경기북도로 나누자 이제 이런 법안이고 거기에 좀 더 굳이 차별화가 있다면 이제 재정 행정적 지원을 이제 제 법안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례를 둬서 지원하자 이제 이런 법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까지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이 궁금한데 사실 경기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분도보다는 일단 발전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경기 분도를 반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 자립도가 좋아지고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고 한다면 네. 경기 북부 주민들이 왜 분도를 하자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좋아져야지 분도를 하고 그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네. 말이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 북부 지역이 이제 지방에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의 그 시도보다 그 재정 자립도가 한 5, 6년 전만 해도 계속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어느 순간 2020년도 걸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네. 경기 북부 지역이 전남 다음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걸 좋게 만들려면 경기 북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그 중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렇게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 가면서 우리 그 국가적 발전 차원에서라도 분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경기 북도 문제, 무려 1987년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33년 넘게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계속해서 법안만 나오고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 의원께서는 이거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경기 분도에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 지역은 안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말 그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더 나은 정책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쓰여져 나오고 있들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한 번도 지난 33년 전에 그 이제 제기는 됐었어요. 그러나 논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33년 만에 제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으로 행안위에서 논의가 됐고 입법 공청회까지 올해 개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어느 때보다 그 이번에 경기 북도에 대한 관심이 북부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정치권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조건이 하려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과 그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말로 나온 부분은 많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지난 추석 전이죠. 그래서 추석 전날 제가 한번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물었더니 69%, 약 70% 정도 가까이 그 좀 지역의 격차가 크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전체 경기도 전역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또 경기 북도 설치의 필요에 대한 걸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뭐 46.3%가 그 설치가 필요 없다는 분 13.1%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네. 경기도의 주민들의 생각. 경기도 전체. 네, 전체.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 8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도 촉구 결의안을 또 이제 도의회에서 93명이 공동 발의해서 그걸 또 통과를 시켰잖아요. 국회 촉구 결의안이.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네. 그 경기 북도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 이제 정말 분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도 북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찬성하는 여론 등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40만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부 지역 인구는 400만이 거의 이제 육박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뭐 전체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는 또 분도와는 별도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경기 북부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의 직급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고, 이 부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그 경기 북도 설치와 그 연관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피해를 많이 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국가기관인 경찰청, 소방청까지도 그런 그 기관장의 그 차별을 받아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이제 이런 그 차별을 없애자 해서 이제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경찰청과 남부 경찰청이 따로따로 독립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청은 그 기관장 직급이 치안 정감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북부 쪽은 치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곧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곧 그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의 치안에 대한 그 치안 수요가 이제 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혜택을 북부 주민들이 네.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소방청 같은 경우는 남부청에 비해서 2개 직급이 더 얕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소방 그 이제 소방서장하고 네. 경기 북부 본부장하고 직급이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 직급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급 차별을 없애서 또 이제 그 소방 수요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지금은 소방이 불 끄는 것만이 아니고 119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관장 직급은 올려놔야지 그런 이제 북부 주민들한테 좀 더 치안과 안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직급, 이제 기관장 직급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직급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자원, 예산, 인력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국감에서 이 부분 지적하셨고 그래서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정부의 현안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공여지가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우리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주한미군 공여지는 주한미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둔하게 된 계기에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공여지라고 그러고요. 그 주변 이제 그 밖의 지역은 이제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미군들이 사용하는 공여구역 내에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 80여 곳이 지금 반환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되기 전에 2003, 4년도에 이제 용산 기지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평택으로 이렇게 이전을 지금 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까지 봤더니 한 80여 곳 중에 이제 59곳이 반환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절반 29곳 정도가 오염 물질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오염 물질은 인체에 심각한 건강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우리 지역에 의정부 캠프 시어지라는 곳을 국감 때 한번 직접 현장 방문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올 3월에 오염 정화가 끝났는데 이제 바로 제가 10월 달에 갔으니까 그 정도면 깨끗해야 되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고 사실은 그 당시 국감 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도 드렸지만 이거 유전이 발견된 듯한 이제 그런 정도의 오염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정화 제거를 네.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단 경기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와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다. 지자체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환경 오염 정화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 보면 이제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25조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제 보통 징발 해제 반환 공여구역을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처분을 할 때는 지하 매설물 오염 물질 그리고 환경 토양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래서 국방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었더니 국방부는 환경 오염 정화는 환경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 물었더니 환경부는 오염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토양만 하지 안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오염돼 있더라도 안반은 우리가 할 대상이 아니고 토양만 하도록 네.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반하고 토양하고 구분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책임이 없거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안에 보면 환경오염정화법에 보면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시도지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나서서 그걸 먼저 환경오염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보고해서 나중에 처리 비용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안부에서 이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경기도에서 잘 모르고 그 답변을 한 것이고 이제 아마 경기도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께서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과 또한 여러 가지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민들도 많이 기대를 걸 것 같은데 오늘 김민철 의원을 모시고 경기 북도 분도 문제 그리고 미군 공여지 정화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또 의정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